예, 오늘의 이슈 대담 함께해 주실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위덕대학교 이상휘 부총장,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을 지내셨죠. 이두하 변호사, 그리고 차재원 부산카톨릭대 교수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9월 3일이죠. 9월 3일. 그죠? 예. 중국 열병식에 참석을 하는데 중국이 꽤 공들인 모양이에요. 박 대통령이 그렇죠. 초청하려고. 예, 공을 많이 들였죠. 예. 그 다음 달 9월 4일 날에 재개관 예정인 임시정부 청사,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의 재개관에 대한 예산을 또 중국이 전부 다 지원을 예.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경 쓰냐 그러면은 그 재개관에 대한 행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하는 기간, 그 예. 4일에 재개관할 수 있도록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다는 예. 그런 얘기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이제 항일에 대한 정서가 거의 똑같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냥 두 번째는 이런 거죠. 동북아에 대한 패권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다. 한국의 참석을 통해서. 뭐냐 그러면은 뭐 중국, 미국, 한국, 일본 이 네 나라 중에서 한미일이 한필이 되면 3대 1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한국이 어느 정도 중국과의 관계를 가면은 최소한 2대2 구도가 되니까 그 측면에서 그 일종의 힘의 균형 차원에서 충분히 좀 우리가 절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중국의 이번에 전승절 참여는 사실 그 여러 가지 고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 현실적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교육 상대국 1위고 그 지금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지금 같이 가입하게 되는 거고, 한중 FTA라는 경제적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그 남북 간에서 상당히 그 긴장이 국민이 긴장됐을 때 나름대로 이 돌파구를 찾는데 중국이 나름대로 상당한 지렛대 역할을 해줬다는 부분. 그리고 또 한 측면은 아까 우리 부총장 말씀하셨듯이 그 항일 투쟁 공동의 역사, 우리가 그 임시정부가 1941년도에 대일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전성국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그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전성국의 국가 원수 자격으로 참여한다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세 번째로는 또 외교적 측면이죠. 일본이 아베가 군사 대국화를 지향하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 이 중국과의 나름대로 이 좀 뭡니까 이 단단한 이 관계의 그 모색을 해나가면 좀 일본을 견제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미국에 대한 부분은 10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을 하시니까, 방미를 하시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미국한테는 좀 섭섭한 부분은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번에 말이에요. 한 정상이 30명 정도 온다 그러는데, 자, 그 자리가 중요하잖아요. 예? 우리가 우리나라 특히 동양에선 자리가 중요한데, 물론 이제 호스트니까 시진핑 주석은 이 가운데 있겠죠, 물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옆에 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옆자리라는 게요, 좀 삐뚤어졌네. 옆자리라는 게 지금 제가 이 시진핑 주석, 우리가 보기에는 왼쪽인데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오른쪽이죠. 그래서 푸틴이 이제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여기 있을 것이다 그러는데, 이 자리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되든 아니면 이렇게 되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요, 지금 두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군사 굴기 내지는 원래 대국 굴기라는 입장을 확실히 취하고 있는데, 동북아에서 군사 굴기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그 항일 승전 기념을 같이 갖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가 꼭 참석해 줬으면 하는 면이 있어서, 사실 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보다 지금 참석 국가의 국가 원수를 호명을 하면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먼저 호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우대하고 있다는 게 나오는데, 중국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그 순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자리 배치가 훨씬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공산주의 국가는 어떤 평등 국가를 지향하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그 순서 갖고 차이를 두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민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이제 푸틴과 어떤 자리를 나누어 주느냐 이 입장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그 가까이 있는 푸틴을 상석에 앉혀도 그렇게 불만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푸틴보다 상석에서 대우를 받는다면 중국이 우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겠죠. 지금 근데 요렇게 된 게 우리가 원하는 자리죠? 예. 지금.
보통 이제 반대. 의전에서 있어요. 그 예. 다자간 회담이라든가 네, 의전 네. 할 때는 아마 지금쯤 거의 다 마무리가 됐을 겁니다. 예, 순서라든가 그다음 위치를 어디 쓸 것인가 다 마무리가 됐는데 의전상으로 보면 오른쪽이 상석이 됩니다. 지금 이게 상석, 예, 이쪽이 상석이 상석이에요? 되는데 예. 과연 이제 푸틴 대통령을 왼쪽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오른쪽에 넣을 예. 것이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외교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굳이 오른쪽에 선다 해서 큰 외교적인 성과가 좋다 이렇게는 예.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진핑 수석과 대한민국 대통령이 같이 있는 그 그림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오른쪽에 있어서 완전하게 오른팔처럼 그렇게 모습을 비춘다 하는 것도 우리 쪽에서는 외교적으로 조금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된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의전 절차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이 흘러나오는 얘기들, 예를 들어서 그 참석하는 정상들이 호칭을 제일 먼저 불렀다든가 또 우리한테 공을 들이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이럴 때는 양쪽 중에 한 자리는 틀림없다. 한 자리는 틀림없는데 제가 예측하기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국토의 인구의 규모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러시아 쪽이 상승해 가고 박근혜 대통령이 왼쪽에 가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느냐 의전상으로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아마 중국이 좀 배려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뭐 소위 말해 국제적 갈래 레이디 퍼스트라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는 저 그림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부분이 1950년대만 하더라도 마오쩌둥이 집권하고 있을 때 김일성이 옆에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한 40년, 50년 사이에 그만큼 한중 관계가 급변했다는 것을 진짜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사실 그 전승절을 기념하는 거, 열병식을 하는 거는 중국이랑 러시아 빼고는 지금은 하는 나라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 경험에 있어서 러시아는 전승절이 따로 있거든요. 나치 독일이 항복한 날이 기준이고 지금 중국 입장에선 지금 전승절을 같이 기념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 대한민국이죠. 같이 항일 그 전투의 경험이 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상석에 둔다 하더라도 러시아 대통령 입장에서 그 전승절 행사의 의미를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말씀하세요. 이 그 시진핑 주석의 입장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이 전승절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본을 견제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결국 G2거든요. 미국에 있어서 성전에 대한 부분이 큰 의미는 없지만은 이 군사력에 대한 규모 그리고 이제 해외 그 외국 정상들을 초청을 해서 그런 행사에 대한 위험감 이런 것들을 내보이고 싶은 것이 이제 미국을 의식하는 게 굉장히 많다. 그러면은 미국의 가장 핵심 동맹국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우대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세계적으로 좀 알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까 차 교수님이 그 김일성이 얘기했는데 까먹을 뻔했어요. 최동해도 나오는데 최동해는 저쪽에 있겠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급이 지금 조선노동당 비서자격으로 오기 때문에 국가 원수급이 아니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 김영남 만약에 상임위원장이 왔다면 아마 이래 좀 형식적 국가 수반이기 때문에 아마 동렬에 배치할 수 있을지 몰라도 노동당 비서라는 직책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 한 둘째 줄, 뭐 셋째 줄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하고 중국과 워낙 우호적인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해 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들리는 보도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 바로 뒷줄에 앉는다. 바로 또 그것도 바로 뒷좌석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그거는 이 중국 입장에서는 남북의 정상과 또 북한의 대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한 마련을 해주겠다는 그런 정치적 그 의도도 좀 내포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행사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경호라든가 의전적 절차에 의해서 사실 딱딱하고 형식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는데 행사장 안에 들어가면은 그다음부터 사실 정상들의 개인기거든요. 거기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측에 어떤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서 채용에 손을 잡을 수도 있는 문제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그 자리에서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정은이 안 가니까요. 예, 김정은이 사실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작가님들이. 근데 안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서 만드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냥 만들었으니까 붙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이건 뭐 좀 관심거리인데. 아니 그 열병식에 그렇게 외모가 출중한 여군들이 그냥 쫙 참석을 한다 그래요. 예? 그 지금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평균 신장이 178대입니다. 예, 그 178이면 제가 희망하는 키죠.
왜 또 자학하십니까? 이제는 이룰 수 없는 꿈입니다. 178에다가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별 말씀. 그럼요. 그래서 그 모델 출신도 네, 포함이 모델 돼 출신 있네요. 예? 근데 이게 훈련 강도가 장난이 아니랍니다. 예. 어느 정도 훈련이 어려운지를요. 저희가 직접 여군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직접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而且男兵的这个身材比较魁梧，女兵身材比较娇小，所以跟他们在标旗对阵的时候难度很大。这个枪一直挂着，对这个左肩的这个承受还是很难受的。会怎么样？出现这个肩背痛。 아마 이번 예. 전성절 행사에서 가장 세계적인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게 아마 그렇죠. 이번 중국 여자 의장 대우일 그렇죠. 것 같아요. 평균 178cm, 그 다음에 평균 연령 20세. 네. 미모순으로 사실 뽑았다 그럽니다. 군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아름다운 그런 여성들로 이제. 네. 근데 아까 우리 신 교수님 이야기했습니다. 훈련 강도가요. 1년에 8,000km를 도보로 걷게 하는 그런 훈련을 했고, 3시간 동안 부동 자세로 서 있고, 40초 동안 눈 한 번 안 깜짝거리는 그런 훈련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보통 이 훈련 받으면 이 예. 근위주의 국가들 이 정상들이 보면 여성 경호대를 만든다든지 예. 여성 의장대를 만든다든지 예. 그러니까 여성을 좀 어떻게 보면 상품화시키는 그런 좀 안 좋은 측면에서 보면 그런 그렇죠. 분명히 측면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여성 의장대의 이 의미는 우리가 이번에 그 암살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실존 주인공이 그럼요. 나오는 김원봉 씨 있지 않습니까? 예. 김원봉 의열단 단장의 부인이 박차정 여사라고 항일 독립 그 투쟁에서 아주 예. 혁혁한 공을 세웠던 분인데 그분이 1938년도에 이 조선의용군 분여당 단장으로 일본군과 직접 전투를 했습니다. 전투를 해서 거기서 부상을 당해서 그 후위 쪽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도 항일 투쟁에서 숱한 여성 그럼요. 전사들이 그렇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도 아마 내포된 것이 아니냐. 그분들에 대한 추모의 의미 그것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1949년에 신중국 출범 이후에 여군 의장대 이렇게 참석하는 게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군 의장대가 참석하는 게 뭐 일정 부분 저렇게 미인이고 뭐 모델 출신들도 있다 그러더라고. 모델 대회에서 수상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뭐 주목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군의 숫자도 늘어나고 또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걸 반영해서 일정 부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뭐 항일 여성 독립군이나 아니면 그렇게 희생됐던 사람들을 좀 그렇게 생각해주고 그런 좋은 의미에서 해야지 뭐 너무 외모에 관심을 가지면 근데 제가 가보니까 중국에는 사실 소수민족이 많잖아요. 중국은 한 50개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소수민족이 많고 하니까 소수민족 그런 무슨 그 행사할 때도 사람들을 소수민족에서 각각 뽑아와서 행사를 하는데 정말 미인이 많더라고요. 키가 크고 골격이 호리호리하고 그러니까 뭐 저희가 조비언이나 뭐 양귀비나 옛날 뭐 서시나 뭐 이렇게 왕소군이나 전설적인 역사 속의 미인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최근에도 가보면 정말 그 소수부족에서 뽑혀와서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골격도 예쁘고 미인이 많긴 많더라고요. 중국이 이번 전성절 행사는 소위 말하자면 작심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국제 행사를 만드는 것이니까 그게 등장하는 무기들도 100% 중국산입니다. 중국산 그 중에 80%가 신무기예요, 신무기. 신무기인데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여군 의장들을 하는 것도 그렇고 중국이 작심했다는 것은 이 전성절 행사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위상 이런 것들을 이번에는 세계적으로 좀 화제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군 의장대 이런 부분들은 세계적인 관심을 뭐 상품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세계적인 관심을 불릴 이렇게 충분한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예. 참고로 영화 암살은 지금 1,200만 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